그런데 이번 조합에서 만약에 스타일까지 추가할 거다? 그러면 그냥 시그니처까지 올라가서 3번 조합 사시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타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트렌디에 컨비니언스 추가해서 2,71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렌디 좀 아쉽나 싶지만 전혀 아닙니다. 기본 옵션들 보면 각종 충돌 방지 보조 들어있고 인조 가죽 시트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풀 오토 에어컨, 하이패스, 애플 카플레이가 되는 8인치 디스플레이까지 있으니 2,660만원짜리 하이브리드 SUV 치고 옵션과 가격 아주 적당합니다. 여기서 아쉬운 걸 싹 채워주는 게 바로 컨비니언스인데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와 1열 열선 시트, 열선 가죽 스티어링까지 들어오니까 추운 겨울에 고통받을 일은 싹 사라졌습니다. 3천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열선 기능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SUV, 왠지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차파고가 제안하는 1번 조합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1번 조합이 2번 조합보다 부족한 게 있는데요. 2열 열선 시트 없습니다. 그런데 2열에 사람 태울 일이 많으신가요? 뭐 패밀리카로 타는 차 아니면 뒷좌석은 가방이나 던져놓는 자리일 뿐이죠. 혹시나 사람이 탄다고 해도 원래 겨울은 추운 거라고 하면 열선 없어도 뭐 꾹 참고 탈 겁니다. 솔직히 얻어 타는 주제에 열선 없다고 징징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참고 타라고 하면 되겠죠. 1열에 통풍 시트 없는데요. 그런데 에어컨 시원하게 틀면 되는데 굳이 통풍까지 있어야 할까요? 게다가 본인이 땀이 많은 체질이 아니라면 통풍 시트는 쓸 일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괜히 300만원 더 쓰는 건 너무 돈이 아까워요. 내비게이션 없는데요. 하지만 애플 카플레이로 8인치 디스플레이에 미러링해서 쓰면 되니까 굳이 정품 내비 달 필요 없습니다. 10.25인치라 좀 아쉽다고요? 근데 뭐 액정이 크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내비는 길만 잘 가르쳐주면 되지 액정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없는데요. 하지만 시내에서만 타고 다니실 분이라면 스마트 크루즈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시외곽을 나간다고 해도 기본 크루즈로 다니면 되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는 필수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운전은 손수 직접 해야 재밌는 겁니다. 10.25인치에 계기판 없는데요. 그런데 계기판 LCD 된다고 해서 뭐 좋아질 게 있을까요? 일반 계기판도 속도 잘 보여주니까 굳이 10.25인치까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 테일게이트 없는데요. 하지만 트렁크를 전동으로 여는 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트렁크는 그냥 손으로 들어올려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연다고 해서 남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도 아니니까 굳이 이런데 돈 쓸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적당히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프레스티지에 드라이브 와이즈, 내비게이션, 하이테크 추가해서 3,15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440만원 올랐습니다. 2번 조합이 1번 조합에 비해 가격 상승이 꽤 크죠. 하지만 패밀리카로 니로를 타실 분이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2번 조합을 사셔야 돼요. 일단 프레스티지에 들어가 있는 2열 열선 시트와 2열 에어벤트는 트렌디 등급에선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차를 싸게 산다고 해도 뒷좌석에 타는 아이와 와이프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프레스티지는 기본으로 깔고 시작해야 합니다. 게다가 운전하다 보면 신경 쓰느라 더울 일이 많은데 통풍 시트까지 없으면 몸에 땀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땀이 없는 체질이라고요? 하지만 통풍 시트를 켜고 운전해보세요. 통풍 덕에 뽀송뽀송하게 여름철 운전이 가능해지니 이래서 사람들이 통풍 시트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내비게이션도 솔직히 8인치 디스플레이로 미러링해서 쓰면 될 것 같지만 막상 운전해보면 스마트폰 매번 꽂는 것도 귀찮고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그러다 보면 애플 카플레이가 그다지 편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비는 그냥 따로 나와 있는 게 운전하기 더 좋더라고요. 드라이브 와이즈도 스마트 크루즈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경고장치까지 추가되니 안전을 위해서는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좀 더 욕심내서라도 80만원짜리 하이테크는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일단 내비게이션이 10.25인치인데 계기판이 일반 깡통 계기판인 건 좀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10.25인치 계기판은 꽂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220V 인버터도 좋긴 하지만 역시 하이테크를 넣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스마트 테일게이트 이거 하나 보고 넣는 겁니다. 특히 패밀리카면 트렁크에서 이것저것 꺼낼 일이 많고 장도 자주 보는데 그럴 때 전동 트렁크 있으면 물건 넣기도 편하고 또 여자분들
친구들은 힘쓸 일도 없으니까 활용도를 생각해서라도 하이테크는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10.25인치 기기판으로 전방 인포테인먼트 다 챙겼죠. 그렇기 때문에 HUD까지 넣을 필요 없습니다. 괜히 눈만 가리고 어지러울 것 같으니까 이런 건 안 넣으셔도 돼요. 전방 주차 센서 없는데요. 하지만 니로가 그렇게 큰 차도 아니고 전방 주차 센서 없이 주차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전방에 대한 감이 안 온다 싶으면 중간에 한번 내려서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운전이 더 금방 됩니다. 18인치 휠이 없는데요. 그런데 휠이 커져봤자 연비만 뚝뚝 떨어지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16인치 휠은 뽀대가 안 난다고요? 그런데 니로에서 뽀대 나봤자 뭐 얼마나 나겠어요. 그렇게 뽀대 챙기려면 니로가 아니라 EV6를 타야 됩니다. 전자식 다이얼 변속기 없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보다 보면 아시다시피 다이얼 변속기에 대한 거부감이 꽤 상당하죠. 왠지 다이얼 변속기는 작동 오류도 생길 것 같고 또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예전부터 문제없이 사용했던 기어봉 변속기가 믿음직스럽다면 굳이 시그니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싶으신 분이라면 시그니처에 하이테크 HUD 팩 추가해서 3,451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시그니처 조합 설명하기 전에 프레스티지에서 비슷하게 옵션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에 드라이브 와이즈, 내비게이션, 하이테크, 스타일, HUD 팩 넣으면 3,320만원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3번 조합보다 131만원 싸죠. 하지만 시그니처 조합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전방 주차 센서, 메탈 페달, 전자식 변속 다이얼, 에어로 타입의 와이퍼와 러기지 네트가 추가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와 전방 주차 센서,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꼭 챙겨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그니처까지 오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 세 가지가 필요 없다 싶으신 분이라면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프레스티지 조합으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고민했던 게 그냥 이 18인치 휠 마음에 안 드니까 스타일을 빼면 어떨까 싶은 거였는데, 그런데 이 스타일을 빼면 풀 LED 헤드램프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냥 스타일은 넣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시 시그니처 조합으로 돌아와서 전방 주차 센서는 초보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겐 어지간하면 꼭 챙기셨으면 하는 옵션이긴 합니다. 괜히 이거 없이 출고했다가 앞범퍼 다 부숴먹고 남의 차까지 물어주느니 그냥 이거 달고 전방 주차 충돌 막는 게 낫겠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좌측에는 카니발, 우측에는 펠리세이드가 서 있으면 차 빼기가 상당히 애매하죠. 특히 뒷좌석에 카시트 놓고 아이 태우실 분들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넣으시고 편하게 아이 태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가격이 65만원입니다. 단일 옵션 치고 비싼 것 같긴 하지만 한번 달고 나면 운전하는 내내 보는 옵션이니 이왕이면 차 살 때 넣으세요. 그리고 이거 넣으면 오토 레인 센서도 같이 넣어줍니다. 다이얼 변속기도 진짜 안 써본 사람들이나 불편하다고 하는 거지 저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아주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보다 부족한 게 있는데요. 빌트인 캠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 살 때 서비스로 블랙박스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뭐다? 네, 맞습니다. 빌트인 캠 필요 없습니다. 하만카돈 사운드 없는데요. 근데 기아가 크레를 갔다가 뭐 보스 갔다가 메르디안 갔다가 이번엔 또 하만카돈이네요. 근데 현대 기아에서 파는 사운드 시스템 그냥 다 택가리만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잘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기본 오디오도 노래 듣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굳이 오디오에 돈 쓸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없는데요. 하지만 혼자 운전하는 차라면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아예 필요가 없죠. 만약에 부부가 번갈아 가며 운전한다고 해도 그냥 뭐 이건 전동 시트니까 메모리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동승석 전동 시트 없는데요. 하지만 동승석이 꼭 전동일 필요는 없죠. 어차피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건데 괜히 릴렉션 컴포트 시트까지 써가며 누워 쉬는 거 보면 왠지 열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굳이 챙겨주지 말자고요. 니로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시그니처에 하이테크, HUD 팩, 스마트 커넥트, 하만카돈 시스템, 컴포트 추가해서 3,671만원입니다. 엣지 팩과 썬루프 팩은 외관 디자인 옵션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스마트 커넥트가 90만원으로 아우 왜 이렇게 비싸 했는데 터치 타입의 도어 핸들이 들어오니까 물리 버튼 눌러서 차문 잠금 해제할 필요 없고요. 빌트인 캠도 보조 배터리까지 들어와 주니 주차 중 녹화까지 지원합니다. 하만카돈 시스템도 60만원으로 뭐 그렇게 가격이 비싼 건 아니죠. 스피커도 6개에서 8개로 늘어나니 차에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넣으셔야 될 겁니다. 컴포트가 70만원으로 살짝 비싼 감이 있는데 들어오는 옵션이 많긴 많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적용하면서 이지 액세스 기능
기능으로 타고 내리기 편해지고요. 전자석 천연 가죽 시트로 바뀌니까 재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가죽 깔이 한다 생각하고 넣으면 아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조수석이 전동 시트가 되면서 릴렉션 컴포트 시트로 편하게 눕혀드릴 수 있으니까 접대 연애하기에는 좋은 것 같죠. 그리고 깨알같이 전 좌석의 창문이 오토 윈도우로 바뀌니까 뒷좌석 아이들이 창문 끼임 사고 날 일 없어집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1번 조합 2,71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비게이션과 스마트 크루즈만 없지 그 외에는 어지간한 옵션들 다 챙기는 조합이에요. 그리고 이 가격에 이 정도 크기의 하이브리드 SUV를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차를 패밀리카로 탈 거다 싶으신 분이라면 440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3,15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열 유리가 이중접합으로 바뀌면서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10.25인치 LCD 계기판, 전동 스마트 테일게이트까지 스포티지 전혀 부럽지 않은 옵션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신형 니로의 최신 옵션 다 즐겨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296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3,451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방 주차 센서에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 전자식 변속 다이얼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풀 LED 헤드램프까지 옵션과 외관 전부 다 챙기는 조합입니다.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풀옵션 사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4번 조합 3,671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빌트인 캠과 8개 스피커의 하만카돈 사운드,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과 조수석 전동 시트까지 상위 차량들 부럽지 않게 옵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조합 정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정 아쉬우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번 조합에서 만약에 스타일까지 추가할 거다? 그러면 그냥 시그니처까지 올라가서 3번 조합 사시는 게 낫습니다. 경쟁차종 비교해 보겠습니다. 니로 살 바에 하면 나오는 차인 스포티지와 니로 너무 비싸다, 눈 좀 낮출까 싶으면 나오는 셀토스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크기만 놓고 보면 스포티지는 니로에 비해 길이는 240mm, 폭은 60mm, 휠베이스는 35mm 더 큽니다. 스포티지가 확실히 길이로는 더 긴데 실내 공간을 담당하는 휠베이스에서는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역시 실내 공간에 니로인가 싶습니다. 셀토스는 니로에 비해 길이는 45mm 작고 좌우폭은 5mm, 휠베이스는 90mm나 더 작습니다. 이렇게 보니 셀토스와 니로는 거주 공간에선 확실한 급 차이가 나기는 하네요.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3번 조합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니로의 가격은 정확히 셀토스와 스포티지 중간에서 살짝 스포티지에 가까운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니로에 비해 647만원 더 비싸고요. 셀토스는 645만원 쌉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338만원 더 비싸네요. 그렇다면 유류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니로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리터당 20.8km, 산타페는 14.3km, 셀토스는 10.1km, 스포티지는 16.7km인데요. 10만 킬로 주행 시 니로는 793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산타페는 361만원이 더 들고 셀토스는 무려 840만원이나 더 드네요. 니로의 2배가 넘습니다. 스포티지는 195만원 더 듭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에 취등록세와 5년 10만 킬로 유류비와 자동차세까지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니로는 총 4,576만원이 드는데요. 그에 비해 산타페는 처음엔 차값만 놓고 봤을 땐 647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1,053만원 더 비싸집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셀토스인데 셀토스는 차값만 놓고 보면 645만원 쌌지만 5년 10만 킬로 이후에는 오히려 190만원 더 비싸집니다. 이게 바로 연비의 힘이죠. 스포티지는 처음엔 338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556만원 더 비싸집니다. 진짜 니로는 연비 하나만으로 모든 게 용서되는 차이인 것 같아요. 가격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주유비 아끼면 뭐 하겠습니까? 주유비 아낀 만큼 차값이 올라버렸는데. 이로써 차파워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